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방송 신여재입니다. 오늘은 상지대학교 성경융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취임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상지대학교가 총장 자리가 비어서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는데요. 취임하면서 하실 일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소감 어떠신가요? 네, 상지대학은 이제 원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인데, 대학이 잘 돼야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또 미래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좀 학교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일을 제대로 해서 상지대학도 발전시키고 또 상지대학이 어떤 새로운 원동력을 공급해서 원주시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지대학교의 가장 핵심 현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제일 그 핵심적인 현안은 이 초저출산 시대가 지금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 지금 매년 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다. 특히 그 효과가 지방대학일수록 또 지방의 사립대학일수록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지금 지방대학들이 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우리 상지대학도 그 사이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제가 어떻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많은 학생이 오게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장하고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이 대학의 강점이 되고 또 앞으로 이 대학에 지나갈 수 있는 여러 주변 그 학생들에게 상지대학에 가서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내가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어떤 믿음을 확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저출산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해결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지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 핵심 현안으로도 이 부분을 꼽으셨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지대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 대학 외에도 전국의 그 지방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지요. 소위 인구 소멸, 또 지역 소멸, 지방대 소멸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다 풀기 어려울 겁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제의 대학 모델을 좀 바꿔야 되겠다. 대학 모델. 상지대학 안고 있는 그 입학생이 줄어드는 이 문제가 비단 상지대학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자료를 좀 분석해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너무 오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크게 보면 1983년부터 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산율 2.1이라는 게 이걸 우리가 인구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2.1명을 낳아야 부부가 만나 결혼하고 또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그 후손들이 이 부모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2.1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재생 가능하지 않은 단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진 게 1983년이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 뭐 1.1, 1.0, 4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작년에 0.72까지 떨어졌고 올해 지금 예상되는 출산율은 0.68입니다. 아마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났는데 올해 20만 명 초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20만 명을 채우지 못하는 수가 생기겠죠. 지금 들어온 학생은 대개 20년 전에 태어난 학생들이고 지금 태어난 학생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텐데 이 끊임없이 지금 하강하는 이 추세 가지고는 누구도 정원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지금 한 20년 고생하는데도 특별한 변화가 없이 돈은 투자하지만 출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출산율을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고 대학에 대한 개념을 바꾸자.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학은 학생이 될 수 있는 연령대가 만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 학생이고 우리 내국인이 학생이고 또 수업하는 방식이 어느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옛날에는 타당한 방식이지만 상지대학을 살리고 지방대학을 살리는 데는 이 모델이 오히려 큰 방해가 된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교육을 받을 대상자를 0세에서 100세로 확대해야 된다. 그 중에 지금 젊은 4년 동안만을 지금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이 젊은 학생한테 우리가 대학의 운명을 걸고 있으면 대학이 문을 밖에 없죠. 범위를 넓혀서 평생 교육을 확대하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학생 외에 외국인 학생도 더 풍부하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제가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한류 팬들을 중심으로 한류 한상대학을 만들자. 세계 한류 한상대학을 만드는 것이 제가 가장 고민하는 가장 큰 과제인데 이거는 만약 이렇게 해서 외국인 한류 팬들과 우리 한국 국적의 우리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기업을 만드는데 그 기업에 뭐 1,000명, 2,000명, 5,000명까지도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그 욕구가 지금 강합니다. 또 우리 한인 동포들이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181개국에 거주한다고 하는데 710만 명 정도 우리 한인 동포가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상지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면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재정 수입도 확대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제 이슈가 교실에 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당연히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과거의 대학은 그렇지 않았지만 미래의 대학은 학생을 0세에서 8세 외국인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대면 수업 외에 온라인 교육까지를 포함하면 새로운 대학 모델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외국으로 확장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확장한다면 그럼 우리가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오히려 지금은 과거에 해오던 젊은 세대 내국인 강의실 수업 이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돼서 학생을 부처님 꼼짝을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일종의 20세기에 구축된 폐쇄적 대학 모델이다. 혹은 자폐적 대학 모델이다. 이 자폐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확장해서 연령대를 확장하고 해외로 확장하고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하고 이를 확장하고 서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새 길이 열린다. 아마 여기에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세계에 지금 2억 2,500만 명의 한류 팬이 존재한다 하는데 한류 팬과 한상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우리 한인 동포들을 합치면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 학생이 적어도 2억 이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23만 명의 학생들을 뽑는 거하고 2억 한 4, 5천만 되는 그 풀에서 학생을 뽑는 것 중에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세계로 나가서 한국을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들을 대학으로 끌어들이고 1차적으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 온라인 교육을 만약 한다면은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두 번의 이제 방학을 활용해서 희망자를 한국에 들어와서
집중 교육을 한다면은 한국을 체험하고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지대학을 살리는 길이고 수많은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네. 모든 이렇게 초월해서 예, 글로벌한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또 어떻게 화합해 나가고 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 아주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과제인데요.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격언 중에 하나는 분열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네. 단결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격언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존을 다투는 그런 중대한 문제와 실현해서 우리가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학생을 네.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네. 그게 세계 한류 한상대학의 어떤 교육을 통하든지 0세, 100세 평생 교육을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수익 사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걸 해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람의 손을 거쳐서 모두가 협력해야 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일 중요한 제가 이렇게 현안으로 풀어야 될 과제로서 구성원들끼리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누구든지 뜻이 있고 능력이 되는 분들은 학교 운영에 참여해서 이 학교 일반 행정 외에도 수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대학을 이렇게 세우는 일,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이 일에 좀 다 동참해 주십사. 그렇게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 또 누구와도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조금 다른 학교 문제하고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국가균형발전 전문가도 이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 네네. 강원도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강원도가 어쨌든 낙후 지역으로 많이 얘기 화제되고 있으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원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네.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참여정부 때 네.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일을 했고요. 네. 그 일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원도는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또 기업도시 건설하는 사업을 네. 동시에 했습니다. 네, 네. 이 두 도시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개 혁신도시가 배치가 되고 또 기업도시는 다른 위치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 도시에 두 개가 배치된 사례는 원주가 유일합니다. 네. 제가 한 20년 후에 상지대 총장이 되어서 원주를 올 거라고 저는 꿈에도 꿈도 꾸지 않았지만은 네. 이게 어떤 뭐 운명인지 네.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원주에 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더 각별하게 원주에 대해서 그런 또 애정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 혁신도시대로 더 잘 발전하고 기업도시대로 더 잘 발전하는 그런 좀 고민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대학 총장으로서 상지대학의 어떤 발전 사업과 우리 지역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세계 한류 한상대학을 만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한국과 더 많은 인연을 가지게 되고 한국에 방문하고 할 텐데 그 외에도 우리 그 해외 동포들 중에 원주나 강원도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노후 생활을 고향에서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원주 시장님을 만나서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 한류 한상대학 이 사업은 대학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원주시도 좀 도와주시고 또 상공회의소나 이런 경제단체들도 좀 동참해 주시면은 사업이 훨씬 잘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초청하고 또 좋은 유대관계 만들어지게 하겠지만
원주시나 이제 경제단체 쪽에서 만약에 힘을 합쳐주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나 네.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많이 온다면은 그분들이 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가칭 한류 빌리지 같은 걸 만들어 보자. 원주나 이 인근에 그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단기 거주를 하거나 한국은 호텔 같은 게 있는 되겠죠. 장기 거주를 하면 그게 임대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물론 거기는 한국 사람도 살 수 있게 해서 그 사업이 외국인만을 위한 사업이 되면은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구인 들어와 사는데 그게 일정 부분은 늘 외국인이 와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 만나고 대화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문화 공연도 보고 또 치악산도 등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국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네. 한국인들 속에 스며드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연이 깊어지면 네. 어느 단계부터는 내가 평생 한국을 좋아했는데 제가 아는 그 제 제자가 이제 태국에서 온 제자가 있었는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어머니하고 네. 겨울 연가를 보면서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했대요. 네. 그 어머니도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고 자기는 그때부터 네. 한국을 마음속에 품고 한국을 사랑하고 네. 한국어도 공부하고 해서 저한테 이제 유학을 왔는데 제가 그때 얘 마음속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도 고향이 되겠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있는 이 강원도에서 자기 고향을 찾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지 않았겠나.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저희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준비할 그런 세계 한류 한상대학과 더불어서 한류 비리지를 조성하고 원주가 또는 이 주변에 이제 원주권 지역이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한류의 고향, 좋네요. 한국을 네. 사랑하는 분들의 네. 고향이 되게 네. 네. 저는 그런 사업을 좀 해야 안 되겠나. 네. 수많은 사람이 한국을 방문합니다만은 네. 서울에 가면은 뭐 동대문시장에 가 자기 딸이 부탁한 무슨 옷을 사거나 무슨 팬시 제품을 사거나 하고 돌아갑니다. 네. 그 한국의 어떤 고향, 자기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고향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원주가 세계 한류 팬들의 고향을 선언하고 한류 빌리지를 만들고 네. 또 그분들을 초청하고 네. 오고 가고 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한국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들을 또 현재 초청하면 네.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한류 팬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 누구를 알겠습니까? 그쵸.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춤이 있을 뿐이고 네. 영화가 있을 뿐이지 네. 공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의 어떤 땅하고 연결되고 한국인하고 연결돼야 이게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학을 살리고 원주를 살리고 또 한국을 앞으로 인구가 줄어갈 한국의 미래에 네. 인구 위험을 이렇게 우리 넘어서기 위해서 글로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느 시기에 한국에 와서 우리 같은 국민이 되고 주민이 되고 한국을 지켜줄 사람이 아닌가. 이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류라는 얘기는 단명할 수 아니겠나. 우리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시도를 통해서 외국인이 원주를 더 찾고 네. 또 좀 더 이렇게 오래 지내고 하면 원주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벌써 비전까지 다 보여주시니까, 이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한국까지 전체적인 인구 소멸에 대한 걱정을 한숨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상지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또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지금은 아직은 뭐 저 혼자의 생각이고 지금은 여러 우리 그 구성원들과 대화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첫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앞으로 내가 이 길대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지 네. 이 길을 따라가면 곧 낭떠러지가 나와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길인지를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학생 수 감소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이는 애초부터 인구가 감소하면 이 출산율이 낮아지면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깨닫고 있는 거죠. 네. 그걸 깨닫고 몇 걸음을 더 가면
더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저는 지금은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다. 네, 네. 새로운 방향,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이 제가 고민한 두 가지죠. 어떻게 학생을 더 늘릴 수 있는가? 네. 어떻게 우리 재정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이고 그것은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계 한류 한상 이 학생들을 우리가 학교에 받아들이면 네. 또 사이버 교육적인 교육을 시작하면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원주시하고 결합해서 협력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또 오고 우리 대학을 찾고 이런 과정을 만약에 거친다면은 저는 이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다. 이런 그 극단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지금 온다는 것이 우리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조금 좀 이렇게 뭐 유식한 용어를 쓰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은 우리가 다른 판단, 다른 선택을 하면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때 지금 진행되는 안 좋은 일들을 숨겨진 선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네. 이게 선인데 네. 숨겨져 있어요. 네. 우리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각해서 길을 바꾸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이죠. 네. 반대는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지 않냐. 네. 지금도 전체 나라 어렵지만은 상당히 또 많은 대학은 입시 충원율을 99% 채운 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데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신들은 어렵지만은 우리는 괜찮아. 안다고 했겠죠. 네. 안다고 만족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새로운 길을 찾지 않겠죠. 네. 그 10년이 갔어요. 10년 후에도 지금 그 대학이 안전할 수 있는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회과학 지식을 동원하면 출산율이 낮으면 다 전국에 저출생이 진행이 되고 대학 갈 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정원 못 채울 것이고 지금은 정원 채우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좋은 것이 영원히 좋겠습니까? 지금 좋은 것이 앞으로 우리를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을 숨겨진 악이다. 숨겨진 함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시기에 방향 전환하고 이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추구한다면은 이것 때문에 그 인식과 그 방향 전환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는 성공할 것이고 미래는 웃을 것이고 다음 시대는 상시대 모델을 보라. 네. 우리는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했다 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대학이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거나 그런 어떤 경험을 제공하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 또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안정되게 나라 발전이 되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망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소망은 학교 얘기 말고 개인적으로. 예. 제가 그건 아직 참 그렇게 뭐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제 사무실에서 이제 앞을 바라보면은 네. 앞에 치악산 비로봉이 보입니다. 네. 제가 상지대학에 와서 제일 감동한 것은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한편으로는 안정시켜 주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격동시켜 주는 매우 특이한 제가 경험을 하고 앞으로 이 치악산을 더 사랑하는 좀 네.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벌써 이제 운곡 솔바람 숲길이라는 곳에 제가 네. 틈날 때마다 찾습니다. 가서 벌써 맨발 걷기 다녀오셨어요? 운동도 네.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원주를 더 사랑하고 원주에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여기서 퇴임하더라도 원주에 지낼 수 있는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까 그 한류의 고향 이런 데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여기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들 또 네. 그런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동아리 활동도 좀 하고 네. 또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네. 길을 찾아서 네. 저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너무 따뜻한 소망을 갖고 계시네요. 비전도 너무 글로벌하고 또 실현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주셔서 모든 분들한테 희망이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